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주간 수도권 주요 소식입니다. 여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주시 도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세라믹 페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취소된 여주 도자기 축제를 대신해 여주 세라믹 페어로 진행되는데요. 이항진 여주시장 그리고 박시선 여주시 의장도 참석해 여주시 도자산업의 판로가 열리길 기대한다며 축사를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박소희 아나운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나와 있습니다. 여주시는 도자 사업 활성화를 위해 19일부터 30일까지 도자 세라믹 페어를 개최하는데요. 잠시 후 2시부터 이곳에서 개막식이 개최됩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여주시가 지난 19일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일원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여주시 도예인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 세라믹 페어를 개장하고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 박시선 여주시 의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개막식에서는 행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염원하는 뮤지컬 공연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이항진 시장은 이번 페어를 통해 여주시 도예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함과 동시에 여주 도자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언론포털통신사 박소희 아나운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네. 33회 여주 도자기 축제 대신 이렇게 세라믹 페어를 개최하게 되셨는데 네. 기존의 행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예전의 행사는 여주 실륵사 광장에서 도자기 축제를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간 도예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그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어찌 보면 약식으로 하는 도자기 페어인데요. 이 행사를 통해서 도예인들이 힘을 좀 얻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그런 도자기 페어가 되길 열망하면서 이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시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데요. 여주 도자기가 여주를 넘어서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도자기임을 이 행사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도자기를 함께 즐기시고 또 정말 멋진 작품이 있다면 하나씩 소장하신다면 도예인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 박시선 시의장도 집행부와 함께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도예인들의 활동을 응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언론포털통신사 박소희 아나운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도자기 페어 통해서 시에서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존에 우리 축제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열지 못해서 대체 방안으로 우리 세라믹 페어를 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기후나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그 페어를 통해서 우리 어려웠던 도자기 예술가 분들께서 이번 페어를 통해서 많은 홍보와 또 판매에 중점 역할을 해서 그 가게의 생활에 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의회에서 준비하신 부분이 어떤 것일지 이 페어를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사업이든 행사든 그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집행부와 함께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또 어떤 방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예산 편성에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편 시는 19일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12일 동안 도자 세라믹 페어를 개최하고 사전에 모집한 여주도자기 판매업체 60개소 및 전시작품 25개를 설치, 포토존과 공연도 함께 운영할 방침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여주 도자기 축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소됐는데요. 이번 페어를 통해 여주시 도자 사업의 판로가 활짝 열리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KBPS 박소희였습니다.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가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자 성남시청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그리고 유가족 등 여러 내빈들도 참석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세현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이번 행사는 5월 시대와 눈맞추다, 세대와 발맞추다를 주제로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가 주관하고 성남시가 후원해 진행됐으며 은수미 성남시장,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이상락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이사장과 시도의원 및 유가족 등 40여 명이 참석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기념식은 헌화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기념사 및 인사말씀, 5.18 민중항쟁 기록영상, 추모시 낭송 및 기념선언문 낭독, 민주대합장, 폐회선언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돼 조속한 민주정부 수립,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주화운동입니다. 이상락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진정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여는 일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며 평범한 시민이 마음 놓고 일상을 누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는 바로 우리가 만들고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18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가 이름도 빛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살아남는지 말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참히 죽어가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게도 5.18 광주 정신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연대해서 힘을 보태서 다시는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군사 쿠데타에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은수미 성남시장은 광주는 우리 곁에 여전히 살아있다며 5.18 광주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2019년 5.18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다시 출범했습니다. 벌써 9번째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진상조사에는 당시 광주에 투입되었던 인원 353명이 계엄군에게 모두 전화를 돌리고 있고 그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만나서 저희들에게 진상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1년 이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광주의 진상조사는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멀었습니다.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도 5.18 민주항쟁의 결과로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누리고 있다며 그때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항쟁은 군부 탄압 세력에 의해서 탄압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개혁이었고 미얀마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제 손가락을 펴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청년들이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왜 저면도 피를 흘려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민주주의는 왜 피의 대가의 열매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청년위원장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담은 김준태 시인의 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추모시를 낭송하고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심우기 이사장이 미얀마 국민의 저항과 투쟁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을 지지하는 군부 쿠데타 규탄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심우기 이사장은 선언문을 통해 미얀마에서 무고한 민간인 수백 명이 감금돼 폭행, 고문 등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제 저항하고 싸우는 미얀마인들의 투쟁은 우리의 80년 5월 광주라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과 저항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적 보편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전세현입니다. 시흥시가 신일초등학교, 은행초등학교와 함께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학교의 노력이 돋보이는 현장이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세현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박미경 신일초등학교 교장, 이종호 은행초등학교장, 최덕종 신천동 주민자치회장이 참여했습니다. 시는 우리 동네 나눔주차장 사업을 통해 주차난이 심한 주거 밀집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토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역 내 학교 부설주차장 등을 유휴 시간에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신일초 20면, 은행초 20면 총 40면이 나눔주차장으로 개방되며 신일초등학교는 회원제, 은행초등학교는 자율이용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일은행학교 관계자는 항상 지역사회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었는데 나눔 주차장 사업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주민들의 주차난이 해소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어 더 큰 의미가 있다며 나눔 주차장 확산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전세현입니다. 고양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시민안전지킴이가 지난 17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시민안전지킴이는 재난, 치안,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관내 39개 동에서 15명 내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는 시민들의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접종센터 내에서의 질서 유지 및 주차 안내, 마스크 판매 지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활동 지원 등 방역 차원에서 힘써왔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안전지킴이들의 헌신 덕분에 고양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표창은 대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응원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최민아입니다.